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 노리치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 우승 경쟁, 잔류 경쟁, 득점왕 경쟁 등 볼거리가 많은 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어쨌든 토트넘이 챔스 진출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방송사가 제공해주는 포메이션을 보면 4백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3백으로 나와서 수비 시에는 5백으로 토트넘에 대응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가 노리치 시티인 것도 있고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낸과 동시에 챔스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강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보다는 라인을 충분히 올리면서 최대한 득점을 위한 경기를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노리치 시티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전반 15분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장면. 이 장면 또한 노리치 시티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토트넘이 뒷공간을 잘 공략한 장면인데 벤탄쿠르가 공을 받으러 내려온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러자 바이람이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붙자 손흥민 선수는 뒤에 있는 호이베르에게 패스. 사실 여기서 바이람이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죠. 바이람이 손흥민 선수한테 붙으면서 공간이 발생했고 벤탄쿠르는 패스 이후 그 공간으로 움직이고 호이베르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벤탄쿠르는 여기서 슛이 아니라 옆에 있는 쿨루셉스키한테 건네고 쿨루셉스키가 마무리. 여기서 패스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득점을 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지만 득점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뭐 이때까지도 크게 조바심이 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이라. 31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 이 골은 초반부터 시도한 토트넘의 전방 압박 전술이 유효했던 장면이죠.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는 가운데 노리치가 빌드업을 하다가 크룰이 결정적인 패스 미스를 합니다. 벤탄쿠르가 이걸 바로 올려주고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 실점 이후 크룰은 수비들에게 이제 왜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냐고 화를 내는데 그렇게 줄 곳이 없으면 걷어냈어야죠. 명백한 크룰의 실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리버풀 경기에서 살라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골을 넣으면 득점은 가능하겠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였는데 후반 찬스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슛이 막히면서 득점왕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인이 올려준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데 이걸 또 크룰이 막아내고 62분에는 클루셉스키가 센스있게 첫 터치로 수비를 완전히 벗겨낸 이후 골키퍼까지 따돌린 상황에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득점을 이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쿨루셉스키 오른발에 걸리면서 약간 코믹하게 찬스가 무산이 됐죠. 참고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보였고 슛을 할 수 없었다라고 쿨루셉스키가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다가 쿨루셉스키가 득점 이후 모우라와 교체가 되면서 이거 모우라가 나와서 골 욕심 내면 쉽지 않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69분에 교체로 들어온 모우라가 손흥민 선수에게 빅찬스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야 이거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 손흥민 선수도 득점 실패 이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그리고 20초 후에 득점에 성공하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네 번째 골. 케인이 모우라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그 사이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보면 노리치 시티가 엉망이죠. 손흥민 선수 혼자 냅두고. 여기서 모우라가 진짜 월클 패스를 합니다. 약간 예전에 베르기턴, 그 베르캄프를 생각나게 하는 엄청난 패스. 모우캄프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는 깔아차면서 마무리. 골대 뒤에서 보면 크룰이 각도를 굉장히 잘 좁히면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리그 22호 골로 공동 득점왕이 된 상태. 71분에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물을 마시고 가는데 콘테 감독이 가는 손흥민 선수를 불러 세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손흥민 선수를 끌어안고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뭐 득점왕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마 골 욕심을 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후 3분 뒤에 74분에 기어코 멀티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5번째 골. 프리킥 상황에서 노리치 시티가 클리어한 공을 손흥민 선수가 잡는데 트래핑 이후 돌아서 그대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손흥민 선수. 살펴보면 상대 공격수 푸키가 손을 써서 손흥민 선수를 잡아당기는 방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뿌리치고 손흥민 존에서 득점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간절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게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생각보다 뿌리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득점 이후 콘테 감독은 손가락으로 23을 표시하면서 같이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였는데 살라가 84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결국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은 내 계약은 내년 여름까지다. 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트로피를 들길 원한다. 나에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트로피와 같고 솔루션을 위해 곧 클럽 보드진과 미팅을 할 예정이다. 토트넘 잔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일단 레비와의 미팅 결과에 따라서 콘테 감독의 토트넘 잔류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이 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항상 발전해야 된다.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동료들이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찬스를 만들어준 동료들 덕분에 득점왕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 밖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킹 오브 더 매치에서 가장 많이 뽑힌 선수가 됐고 23골 7어시로 공격 포인트 30개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21-22 시즌을 마쳤습니다. 우승은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5분 만에 3골을 기록한 맨시티가 했고 강등은 벌리가 뉴캐슬에게 지고 리즈는 브렌트포드를 잡으면서 벌리가 결국 강등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1-22 시즌 마지막 영상을 손흥민 선수 골든부츠 영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손흥민 선수한테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